2022년도 암호화폐 시장 전망과 10가지 키워드라는 건데, 여기는 헨리 아이슬라니안 PwC 암호화폐 부분 총괄이 했던 얘기인데 키워드를 좀 볼까요? 첫 번째는 포춘 500대 기업은 메타버스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이슬라니안이라는 이 PwC 암호화폐 부분 총괄이 얼마나 인사이트가 있냐의 고민이긴 한데, 저는 메타버스로 많이 갈 것이다. 지금도 이제 메타버스만 붙이면 주가가 쭉쭉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골라야 된다. 왜냐하면 이상한 버스를 탈 수 있으니까. 은행업계에서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용하고 도입을 할 것이다. 엘살바도르의 영향은 또 나오네요. 이더리움 2.0 어플의 성공 여부,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는 없죠, 그죠? 알 수는 없는데 1.0에서 2.0, 물론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큰 공사입니다. 리뉴얼 수준이 아니라 새로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더리움이 이렇게 힘들게 아주 단계별로 가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커뮤니티가 약하고 대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사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메인넷의 진화나 로드맵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게임업계 웹3, 이거는 P2E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게임 사업자가 모든 자산을 다 가지고 유지하던 거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자기들이 고생하면서 게임을 해서 키웠던 캐릭터나 획득한 아이템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진다. 완전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웹3의 정신이니까. 그리고 NFT에 대한 회계, 세금, 법적 명확성이 되겠죠. 그래서 해외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 국내가 따라가는 구조가 그동안 돼 왔는데, 가능하면 한국이 좀 NFT 쪽에서는 좀 선도적으로 어떤 규제나 지능의 정책들을 만들어가서 해외에 좀 대표적인 사례로 좀 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소박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점점 디지털 위엔화를 확대하고 있죠. 이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갔었는데, 이게 디지털 위엔화가 되면 그러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 모든 인민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모든 경제 활동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빅브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CBDC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그 CBDC에 대한 부분들,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고 디지털 커런시를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은 좀 길게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매년 중요한 키워드죠. 중국의 디지털 위엔화를 통해서 어떤 성과들을 이루어내느냐에 따라서 미국 달러와의 화폐 전쟁이 시작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과 싸우면 주식시장이 또 나빠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년에 특검법 시행을 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소에 대한 규제들을 강화했는데, 이걸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그냥 자동으로 매칭이 되는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왜냐하면 규제를 지키는 것보다 탈중앙 거래소를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에서 채굴 금지가 되니까 미국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채굴을 많이 하게 되고, 조금 이제 환경적인 문제, 특히 ESG에 대한 문제,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글로벌하니까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거고요. 암호화폐 업계의 M&A 또는 유니콘 지위 획득, 암호화폐 시장도 좀 이제 커지잖아요.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도 좀 있고, 이분 헨리 아이슬라니아는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뭔가 M&A가 일어날 것이다. 관심을 가질만 하죠. 암호화폐에 있는, 제가 이제 최근 한 3년 정도 지켜본 걸로는 암호화폐 시장은 대단히 민감하게 뭔가 단체 행동을 보이는 것 같은 수급의 대세가 쭉 생겨요. 한 번의 흐름이 오르기 시작하면 무섭게 오르고 떨어지지 않으면 무섭게 떨어지고, 이게 추세 추종이라서 이것이 수급의 긍정적인 시그널인가 부정적인 시그널인가를 잘 알고 그것을 조금만 지켜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하면 훨씬 확률이 높은 거죠. 투자 성향상 나는 투자자인가 트레이더인가. 투자자들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어떤 기업에 투자한 다음에 IPO로 갈 때까지 또는 M&A를 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근데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해요? 사고 팔고 계속 하잖아요. 계속 트레이딩을 하는데, 여러분 투자 성향이 투자자 쪽인가 트레이더 쪽인가를 좀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투자자나 트레이더 가기 전에 애널리스트라는 입장, 시장을 좀 살펴보고 분석하는 입장, 공부하자는 입장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는 섹터별 순환매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에너지로 갔다가 또는 금융으로 갔다가 테크로 갔다가 생활용품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암호화폐는 금융 베이스고 테크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순환매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로 도는 게 아니고 빠질 때 빠지고 오를 때 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따르고 싶은 추세 추종 기간을 얼마로 볼 거냐. 나는 1개월, 3개월, 6개월,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추세 정도를 가운데 놓고 1개월 보는 거는 시그널이 오는구나, 6개월이 지나면 그 사이에 반등이 있겠구나, 위로든 아래든 이렇게 보는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 지금은
건 이제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건 빠지는데 내가 빠지고 있으면 매수 타이밍을 언제쯤 잡을 것인가.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닥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추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찾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그럼 추세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긴 해야 돼요. 우리는 사고 팔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모멘텀이 언제 오는가. 우리는 어깨 무릎 얘기하잖아요. 여기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찍고 내려오는 어깨를 알 수 있죠. 여기하고 여기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는. 지금 최근에 많이 장이 빠지잖아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는데 올라가다 이게 또 빠지느냐, 요 기간을 얼마로 볼 거냐. 조금 더 기다려서 여기서 올라가면 나는 이 정도 올라오면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라고 볼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놓고 여러분들이 좀 변화를 가져가면 좋겠다. 근데 추세를 거슬러서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크게 먹으려고. 그리고 아주 위험합니다. 손익 확정 전략이라는 거는 나의 공포와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멘텀 투자의 기본인데, 여러분들이 공포의 순간이나 탐욕의 순간에 들어가면 그걸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계속 빠져. 그러면 막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는 것 같아. 막 내가 안 올라타면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 그런 탐욕들의 순간들이 항상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최근에 용어로 미스트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암호화폐의 미스트 마켓은 더 탐욕스럽고 더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거를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을 현실화시키겠다. 다 팔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포와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손익 확정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손절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매수 매도를 실현하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난 50%까지 버틸 수 있어. 뭐 이러면 그까지 버텨보는 거죠. 자기의 공포 지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라는 거를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매일 발표합니다. 이게 연도를 보시면 2021년도 1월부터 1년 차트였고, 요거는 이제 7월부터니까 6개월 차트입니다. 그래서 요 차트들에 대한 추세들을 쭉 살펴보는 거죠. 계속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에서 캔들 차트로 분석하는 건데 너무 변동성이 크고 여러분 판단하기 어려워요. 요런 추세 구간, 그리고 다시 요런 추세 구간, 또 요런 추세 구간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올라갈 때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쪼개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구간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가 떨어지는 구간인 거고, 추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같은 구간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요즘에서 예를 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의 일부를 정리를 하고 나면 더 떨어졌을 때 이만큼이 커버가 되니까 그걸 다 들고 바이 앤 플레이, 존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자기 성향에 맞춰 가지고 전략을 가져라.